기쁨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힘든 일이 이어지고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이 계속될 때 기쁨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기쁨, 즉 희가 마음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전한다. 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힘을 일으키는 생명력이다. 마음이 어둡고 방향을 잃었을 때 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것이 불교에서 희가 중요한 이유다. 희는 외부 조건이 완벽해야만 생기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다. 아주 작은 따뜻함에서도 피어날 수 있고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섬세한 마음의 움직임이다.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따뜻한 밥 한 술을 떠넣는 순간, 혹은 누군가 건넨 작은 배려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웅크리고 있던 기쁨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작은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한다. 작은 기쁨이 쌓이면 마음의 안정이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고통을 바라보는 힘이 커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삶의 어려움도 더 단단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게 된다. 희는 단순한 기분 좋음과 다르다. 기분 좋음은 외부 자극이 주는 반응일 때가 많지만 희는 마음이 스스로 빛을 내는 상태다. 그래서 희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등불이라고 설명한다.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희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남아있다. 힘든 시기에는 이 불씨가 아주 희미해져 보이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수행은 이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기쁨은 수행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몸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면 수행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쁨을 깨달음의 중요한 과정으로 설명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생각은 다시 고통을 불러오지만 희가 마음에 피어나면 숨이 부드러워지고 숨이 부드러워지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고요해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넉넉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 기쁨은 또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스트레스나 걱정이 깊어지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굽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이러한 긴장은 다시 마음의 불안을 키운다. 하지만 희가 깨어나면 긴장된 몸은 조금씩 풀리고 풀어진 몸은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마음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마음을 다루는 일과 몸을 다루는 일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이 밝아지면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희는 이 두 흐름을 연결하는 고리다. 희는 삶에서 방향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준다. 행복을 찾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속에 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변화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흐름을 열어준다. 희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힘이 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상황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의 성질을 이해하려면 현실 속 예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수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빠듯한 일정,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하루 종일 얼굴을 한 번도 편하게 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시간에 쫓기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긴장하고 가정에서도 더 좋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짜증이 쌓이면 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채운다. 그러나 희의 성질을 이해하고 수행을 시작하면 이런 일상에서도 마음이 다시 밝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현수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잠시 밖에 나와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밝음이 마음속 불씨를 건드렸다. 기쁨은 이렇게 시작된다. 큰 변화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의 따뜻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작은 불씨가 매일 조금씩 쌓이면 희는 다시 자라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생각으로 기뻐야 한다고 강요해서 생기는 감정도 아니다. 그것은 억지로 웃는 얼굴에 붙여넣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차오르는 따뜻함이다. 희는 강요할 수 없지만 돌볼 수 있다. 마음을 바라보다, 몸을 이완시키고 순간을 느끼는 작은 연습을 통해 희가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씨앗에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듯 마음에도 기쁨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다. 수행은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기쁨은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란다.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낄 때 희는 금방 사라진다. 마음속 비난의 목소리는 기쁨이 머물 곳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희가 머무를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마음속 희를 지켜낼 수 있다. 희는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타인을 대할 때도 부드러워진다. 작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상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희가 있는 사람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쁨은 나만의 상태가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에너지다. 이 에너지가 퍼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삶은 한층 더 편안해진다. 기쁨은 결국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태어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고통이 밀려와도 희는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성질을 이해하고 희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작은 따뜻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누구나 자신의 마음 안에서 희를 발견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은 마음이 바라는 만큼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어느 날은 모든 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고,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눌러버린다. 기쁨을 찾으려 노력해도 눈앞의 상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마음속 힘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힘든 현실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과정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왜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쁨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차근히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평가, 더 높은 성과를 위해 한순간도 흐트러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압박감은 마음을 점점 좁게 만든다. 마음이 좁아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진다. 사소한 지적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크게 다그치게 된다. 이렇게 마음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흐름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출근길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다. 지하철 안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치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늘 바쁘고, 늘 쫓기고,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상사의 기대, 프로젝트 일정, 동료와의 협업, 가정의 책임 등 여러 요소가 마음에 동시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의 밝음이 유지되기 어렵다. 기쁨은 넉넉함 속에서 자라는데 그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김현수는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멀리 느껴졌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커피 향도 특별하지 않았고 주말이 와도 설레는 마음이 없었다. 마음속 기쁨이 말라버린 나무처럼 느껴졌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무언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마음속 희를 서서히 말려버린 것이다. 기쁨이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점점 상황에 끌려가고 흘러가는 감정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 감정이 얼마큼 쌓였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가 지나고 어느 순간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만 어렴풋하게 느껴진다. 그때쯤 되면 기쁨은 이미 마음 깊숙이 숨어버린다. 희는 섬세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희는 작아지고 희가 작아지면 다시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기쁨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힘든 현실 속에서 기쁨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심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만들어낸다. 온라인을 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온다.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노력의 동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라는 생각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속 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비교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교는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이 되기도 한다. 출근길에 같은 연차의 동료가 더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SNS에서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볼 때, 같은 또래가 결혼하거나 승진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열등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겁다. 이 무게가 쌓이면서 기쁨이 머물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관계의 어려움도 기쁨을 쉽게 흔들어 놓는다. 직장 동료와의 작은 오해, 가족과의 의견 차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모두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만든다. 관계는 사람의 기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 상처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되고 다친 마음에서는 희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외부 상황이 나빠서만이 아니다. 마음이 숨 쉴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기쁨은 유지될 수 없다. 기쁨은 여유에서 피어나는데 바쁜 일상과 긴장된 마음은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을 잃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일 뿐이다. 마음이 지쳐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희를 다시 키우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김현수 역시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 화면에서 보았다. 표정이 지쳐 있었고 눈은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작은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희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힘든 현실 속에서 기쁨이 무너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이 왜 지치는지, 기쁨이 왜 사라지는지, 어떤 상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알아차리면 희를 다시 찾을 길이 열린다. 기쁨은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마음속 작은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 이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기쁨이 사라진 마음을 다시 돌보는 과정은 억지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서 무거움이 생겨나는지, 무엇이 희를 가리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변화는 일어난다. 마음은 누군가의 강요나 명령보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더 깊이 반응한다. 불교에서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꾸짖음이 아니라 관찰이고 비판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 김현수도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천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굽고
숨이 짧아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이런 반응을 그냥 길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이 작은 몸의 반응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이 굳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고 숨이 짧아지는 이유는 실수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불편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억지로 억누르기만 하던 감정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마치 흐린 물컵을 흔들지 않고 그 자리에 두면 천천히 맑아지듯 마음 또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가 희가 돌아오려는 첫 움직임이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숨 쉴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다. 기쁨은 마음의 여유 속에서 자란다. 여유가 없을 때는 작은 기쁨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틈을 만든다. 그 틈이 넓어지면 기쁨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불교에서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흡은 늘 곁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숨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바라보는 일과 연결된다. 숨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고 숨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이런 단순한 흐름 속에서 희가 조금씩 피어난다. 김현수는 어느 날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했다. 몇 초간의 짧은 호흡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은 분명히 조금 느려졌고 느려진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따뜻함이 올라왔다. 그것이 희의 작은 움직임이었다. 특별한 명상 기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수행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에게 잠깐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마음은 그 신호에 즉각 반응했다. 기쁨은 결국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가 자라기 위한 조건은 이처럼 단순한 순간들 속에 있다. 숨을 의식하고 몸의 긴장을 느끼고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기쁨을 위한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쁨이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공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기쁨이 마음의 상태에서 온다고 말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바람에도 기쁨을 느끼고 작은 따뜻함에서도 희가 생겨난다. 결국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려는 습관이 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왜 기쁨 하나 유지하지 못할까? 같은 생각은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한다. 마음이 움츠러들면 희는 더 멀어진다.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은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의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김현수도 처음에는 마음을 바라보려 할 때마다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무너지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기 비난이 그동안 기쁨을 지치게 만든 실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마음을 살피는 일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은 다시 자신에게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움이 생기면 희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희는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한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서는 기쁨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지만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에는 기쁨이 쉽게 자리 잡는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은 자비의 시작이기도 하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부드러움에서 시작되며 이 부드러움이 기쁨이 자라는 토대가 된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단지 감정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마음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감정들은 더 이상 마음속 어둠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어둠 속에 있으면 두려운 감정도 빛 위에 드러나면 그 힘을 잃는다. 이 과정에서 희가 다시 피어난다. 마음속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내려놓인 자리는 따뜻함과 여유로 채워진다. 기쁨이 다시 자라려면 마음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긴장이 생기고 기쁨은 더 멀어진다. 희는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더 쉽게 자라난다. 마치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지 않듯 기쁨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자라난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면 기쁨은 어느 순간 조용히 돌아온다. 그것은 큰 감정이나 폭발적인 환희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따뜻함이다. 이 따뜻함이 반복되면 희는 점점 더 깊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자리 잡는다. 희는 결국 마음이 자신을 알아주고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가장 잘 자란다. 마음과 희 사이의 이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기쁨을 유지하는 길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은 각자가 짊어진 짐을 가볍게 해주는 법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라고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견딘다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고 해결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기쁨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기쁨은 무언가를 더 쌓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비워질 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놓아버리는 연습, 부드럽게 내려놓는 태도는 삶이 어렵고 막막할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성우가 겪은 시기 역시 무언가를 쌓기보다는 내려놓아야 했던 때였다. 회사에서의 실적 압박이 심해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겹치면서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노력하는 태도는 삶에서 중요하지만
마음의 힘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그 노력조차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처럼 작용하기도 한다. 어느 날 그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어지러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후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었다. 성우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멈추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의무감, 책임감, 부담감이 실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등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내려놓는 연습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당장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물음이 마음 깊이 파고들면서 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무게를 키우는 생각을 살피기 시작했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랐다.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그래,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라고 말하며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보았다. 마음은 억압될 때 더 크게 소리치지만 온전히 인정받을 때 오히려 조용해진다. 성우는 바로 그 원리를 직접 체험했다. 생각이 잦아들면서 마음속 공간이 한층 넓어지고 그 빈자리에 작은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루를 맞이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떠올리기보다 몸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먼저 느꼈다. 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몇 초의 순간만으로도 그는 세상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다. 단 몇 초였지만 매일 반복되자 그의 마음가짐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빈 공간이 하나 생긴 셈이었다. 어느 날 성우는 출근길 전철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한 겹 내려간 듯했기 때문에 미소가 나왔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음 전체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여유로운 틈이 생긴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내려놓음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본질이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움이라고 설명한다. 채워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제대로 비워질 때 마음은 스스로 밝아지고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성우가 느낀 미묘한 미소는 비움의 결과였고 그 미소가 생겼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내려놓음이 포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지치지 않기 위한 지혜이다. 삶의 무게를 모두 끌어안고 버티는 것이 더 성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내려놓는 태도는 자신을 지키고 지켜진 마음에서만 기쁨이 자연스럽게 솟는다. 성우는 그 후로도 꾸준히 연습을 이어갔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느꼈고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내려놓음의 힘을 경험한 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졌다. 힘겨운 순간에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작은 연습이 다시 기쁨을 불러오는 문이 되어 주었다. 삶은 누구에게나 무거울 때가 있다. 그 무거움을 밀어붙이기보다 가만히 바라보며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위에서 기쁨은 제 힘으로 다시 피어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일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룬다. 바쁜 일정과 관계, 책임 속에서 스스로에게 쏟을 수 있는 온기는 늘 부족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지만 내면은 천천히 갈라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된다.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야 할 따뜻함이 오랫동안 멀어졌기 때문이다. 기쁨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에서 자라며 그 힘이 약해질수록 삶의 모든 순간이 버거워진다. 박여진이 겪었던 시기 역시 자신을 향한 온기가 필요했던 때였다. 여진은 직장에서 후배들을 챙기면서도 집에서는 두 자녀를 돌보느라 늘 바쁘게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텅 빈 느낌을 받았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거웠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울을 본 순간 그녀는 놀랐다. 너무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날 거울 속의 표정은 오랫동안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여진은 자신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큰 변화를 시도하기엔 여전히 시간이 부족했고 무언가 특별한 일을 계획할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초 동안 손바닥으로 가슴을 감싸며 숨을 느끼는 습관을 들였다. 숨이 차분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조금 안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단순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지만 마음을 돌보는 데는 큰 힘이 된다. 여진은 또 다른 연습도 해보았다.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말 한마디를 만들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는 왜 이렇게 못하니 하고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이제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말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말은 상처를 깊게 만들고 부드러운 말은 상처 주변을 천천히 아물게 한다. 실제로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표정에서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함은 기쁨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기쁨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환경에서 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이 메마르고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하면 작은 순간에도 기쁨이 살아난다. 여진이 어느 날 퇴근길에 느꼈던 순간이 그랬다. 버스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편안함을 느꼈다.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이 달라지자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였다. 그 순간 여진은 깨달았다. 기쁨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사실을. 자신을 돌보는 몇 가지 작은 연습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자비의 힘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주는 변화였다.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엄격한 태도가 항상 지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나친 엄격함은 마음을 조이고 조여진 마음은 결국 제 힘으로 기쁨을 잃는다. 대신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러운 온기를 전할 수 있다. 여진은 이 진리를 천천히 깨달아갔다. 직장에서 실수한 후배가 스스로를 자책할 때 그녀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다가가 위로했다. 예전 같았으면 단순한 격려로 끝냈겠지만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으로 상대를 감싸주었다. 자신이 경험한 따뜻함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것이다. 기쁨이 자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서 기쁨의 뿌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일, 스스로에게 따뜻함을 보내는 일,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자주 있지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진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그녀의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를 떠올리기 바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마음이 현재를 비울수록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다. 기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기쁨은 마음에 머물 틈을 잃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는 연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기쁨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정민호가 겪은 변화는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출근길에도 업무 생각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 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느라 현재를 느낄 틈이 없었다. 심지어 휴일에도 편히 쉬지 못했다. 마음이 항상 앞을 향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지쳐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실수를 하고 난 뒤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 가까이 와 있었다. 그 순간 동료가 건넨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조금 쉬어도 돼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민호에게는 깊이 남았다. 그는 그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얼굴, 바람, 움직이는 풍경, 잡다한 소리, 모두 늘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그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시작이 되었다. 현존의 연습은 거창하지 않다. 숨소리를 느끼거나 손끝의 온기를 살피거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민호는 이 단순한 연습을 꾸준히 이어갔다. 아침에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보던 습관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빌딩 사이로 들어오는 빛, 커피 향이 남아있는 공기, 사람들의 발걸음.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장면들이 그의 마음에 하나씩 스며들었다. 그렇게 마음이 현재와 만나는 순간들이 쌓이자 삶의 질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바람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조용함이 이상할 만큼 고마웠다. 그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다가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부드러운 기쁨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쁨은 거창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존재감을 깊이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날 이후 민호는 현재를 바라보는 태도를 더 깊게 연습했다. 마음이 불안해지려고 할 때마다 지금 발이 닿아 있는 바닥의 감각을 느꼈다.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감각을 확인하기도 했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몸의 감각은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몸이 지금을 느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현재와 연결된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은 단지 기쁨을 느끼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쓸릴 때 중심을 잡는 힘이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을 줄여준다. 현재를 떠나면 불안이 커지고 현재에 머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함 속에서만 기쁨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호는 어느새 예전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던 모습이 줄어들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겼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자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생겼다. 기쁨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올랐다. 억지로 만들거나 노력으로 붙잡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기쁨이었다. 삶은 여전히 변화가 많고 계획한 대로 흐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힘을 갖게 되면 흔들림의 폭이 줄어든다. 그 안정감 속에서 기쁨은 더 깊어지고 오래 머무른다. 지금이라는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기쁨은 가장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이 단순한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 이루지 못한 목표, 잃어버린 기회, 채워지지 않은 인정. 이런 것들은 삶에서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 매일 콰이어틀이 나를 돕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진다. 이런 태도가 깊어지면 기쁨은 억지 없이 스스로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김세영이 겪은 변화는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세영은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 여러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주변의 조언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만 떠올렸다. 경쟁력 없는 이력서, 애매한 실력,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들.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 어두움 속에서 기쁨은 작은 틈조차 만들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잠시 쉬기 위해 부모님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며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밥을 먹던 중 세영은 문득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그가 어릴 때 좋아하던 요리들이었고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 순간 그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삶이 비록 잘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는 것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감사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연습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시선을 보내는 방식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잠자리의 온기를 느꼈다. 버스 창문에 반사되는 햇빛을 보며 자연이 매일 같은 자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운동화를 신을 때는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살폈고, 물을 마실 때는 입안에서 시원함이 퍼지는 감각을 조금 더 오래 느껴보았다. 이런 작은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마음이 머물기 시작하면 삶의 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무거움의 밀도가 줄어들었다. 마치 마음속에 긴 비가 그치고 햇빛이 조용히 비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부드럽게 바꿔준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기쁨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어느 날 그는 한 친구로부터 면접 관련 조언을 듣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스스로 부족한 부분만 떠올리며 더 위축되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조언을 주기 위해 시간을 내어준 친구의 마음이 먼저 보였다. 그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차분히 전했고 그 순간 친구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감사가 관계를 소중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다시 세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장면이었다. 감사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확장되는다는 사실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불교에서는 감사가 기쁨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마음장용이라고 설명한다. 감사는 가진 것을 헤아리는 태도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살아있는 순간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깨달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세영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힘을 되찾았다. 여전히 취업 준비는 지속되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휩싸이지 않았다. 작은 순간에 머무를 줄 아는 마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강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지켜주는 단단함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성장이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서 기쁨은 조용히 커지고 있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쉽게 있는 감사의 태도는 마음의 향기처럼 퍼지며 삶 전체를 밝게 만든다. 기쁨은 그렇게 다시 되돌아왔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아진다. 마음이 작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게 된다. 그런 순간에는 타인을 향한 마음도 쉽게 닫힌다.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힘도 줄어든다. 하지만 삶에서 기쁨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때는 종종 예상 밖의 순간,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건넬 때 찾아온다. 자신을 확장하는 경험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기쁨이 자연스럽게 자란다. 박지후가 경험한 변화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그는 회사에서 큰 실패를 겪은 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퇴근 후에는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은 더 빠르게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처음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 지후는 습관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다. 공원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몇 걸음을 떼다가 멈추기를 반복했고 그 모습을 본 지후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장바구니를 들어드렸다. 크게 어려운 행동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손등을 가볍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지후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펼쳐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날 이후 지후는 예전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쓰였고,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로 고민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짧은 조언을 건넬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마음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따뜻함이 생겨났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서 그의 마음은 부드러운 온기를 되찾아갔다. 어느 날 그는 회사 복도에서 업무로 인해 지친 동료를 보게 되었다. 동료는 책상을 정리하던 중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동료는 고개를 들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지훈은 가슴속에 잔잔한 기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도 온기가 돌아오는 일임을 깨달았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확장될 때 지혜와 기쁨이 함께 자란다고 말한다.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조금만 넓혀도 고립감은 줄어들고 세상은 이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 타인을 위한 행동은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자신의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지후가 경험한 기쁨은 바로 이 과정에서 피어난 감정이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더 닫는다. 하지만 닫힌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같아도 결국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마음을 여는 일은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 속에서 기쁨이 다시 자라난다. 타인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는 일은 마음을 억지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보는 일에 가깝다. 마음이 열리면 기쁨도 숨을 쉬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은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큰 성공이나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삶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 속에서 기쁨은 깊고 조용하게 자라났다. 자신에게 닫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마음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다른 존재와 이어질 줄 알게 되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긴다. 그 감각이 기쁨의 뿌리를 지켜준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다시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다. 그렇게 기쁨은 사랑의 방향으로 자라났다. 삶이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며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압도되어 무기력해지는 방식이다. 어느 쪽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 인정이 체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아주는 것이다. 이 태도는 단순한 긍정이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깊은 내적 전환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된다. 이 지혜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사진관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며 빚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못해 외로움까지 겹쳤다. 그는 이 시기에 마음이 극도로 예민해져 직장인 고객들이 사진을 찍으러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고 실수가 잦아져 더 깊은 자기 비난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고통을 거부하면 고통이 더 커진다.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이 지혜가 된다. 마음은 도망칠 때 무너지고 바라볼 때 다시 세워진다. 기 짧은 말 한 구절이 그의 내면에 묵직하게 다가왔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해보기로 결심했다. 사진관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글로 써 내려갔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두렵다. 하지만 이것이 나다. 나는 이 감정을 인정한다. 이렇게 적어나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묘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외면하고 억눌러온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자. 그 감정이 생각보다 그리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이다. 감정과 싸우지 않자 감정이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현실을 인정한 그의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시각도 들어왔다. 그는 사진관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뒤 소규모 개인 촬영과 반려동물 촬영을 중심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그동안에는 드론 촬영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한계가 선명해지자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SNS를 정리해 반려동물 사진만 따로 모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점점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고객이 모여드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 작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핵심은 사업이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전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하루를 살지 않았다. 불확실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예전처럼 그 불확실함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이 요동치려 할 때마다 조용히 호흡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되뇌었다. 나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기 짧은 문장은 그가 삶을 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그는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져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수민이 겪은 변화는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지혜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그를 다시 살아있게 했다. 그는 말한다. 힘들었던 시기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그때 현실을 피했다면
나는 지금도 같은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이 내적 전환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고통이 사라져야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날 때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고통과 기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는 두 개의 흐름이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고통은 지혜로 바뀌고 지혜는 다시 기쁨을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진짜로 삶을 바꾸는 지혜의 힘이다. 기쁨은 특별한 순간에만 피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길들여질수록 점점 편안하게 자리 잡는 삶의 습관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이 지속되려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작고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이라고 해서 거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몇 시간을 가부좌로 앉아 고요히 명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호흡, 말을 건네는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다. 마음은 반복되는 방향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기쁨을 향한 꾸준한 연습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 된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34세 직장인 박민정은 이 사실을 삶을 통해 배운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회사에서 반복되는 업무, 상사의 잦은 지적, 집안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늘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살았다. 마음이 지치면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쳤고 집에 돌아와도 하루 종일 쌓인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속 영상을 보며 피로를 잊어보려 했지만 그런 방식은 잠시만 현실을 덮어줄 뿐 진짜 회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스님의 짧은 강연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기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하루는 기쁨을 기르지 않은 하루일 뿐입니다. 이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느린 호흡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하루의 시작이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호흡을 자주 관찰할수록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감각을 느꼈다. 특히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아 숨이 막힐 것 같을 때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이나 화장실에서 잠시 눈을 감은 채 3번만 깊게 호흡했다. 그 짧은 시간은 그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쉼표가 되었다. 마음이 잠시 멈추면 생각의 소음도 잦아들고 감정의 파도도 한결 고요해졌다. 호흡이 익숙해지자 그녀는 감정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더했다. 예전에 그녀는 화나거나 불안해지면 그 감정이 사실인지, 정당한지, 왜 생겼는지를 계속 분석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분석은 오히려 감정을 더 크게 만들었고, 생각은 끝없이 이어져 그녀를 지치게 했다. 새로운 수행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저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서운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이다.
그 순간 감정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시점이 생기며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뒀다가 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 수행들이 차곡차곡 쌓이자 박민정은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회사에서 늘 똑같은 말투로 지적만 하던 상사에게도 힘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인간관계도 조금씩 따뜻해졌다.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도 예전보다 편안해졌고 가족과의 갈등도 잦아들었다. 그녀는 내가 바뀌자 주변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삶의 외적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틀이 변화된 것이었다. 이 시기부터 그녀는 작은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는 연습을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에서도 새롭게 피어오른 기쁨이 있었다. 아침 햇빛이 건물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회사 앞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버스 창문을 통해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잠깐 눕는 순간의 편안함까지도 그녀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의미 없게 지나쳤을 일상 속 장면들이 마음이 안정되자 기쁨의 이유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기쁨은 어떤 순간에도 있다. 이 작은 연습들의 힘은 지속적이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도 박민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물론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회사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의 짐도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그녀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갔고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로 돌아갔다. 매일 이어진 이 간단한 수행이 바로 그녀의 삶을 안정시키는 밑바탕이 되었다.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충격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수행들이 쌓여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수행의 본질은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감정, 생각, 움직임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태도다. 이 태도가 깊어지면 현재의 순간이 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함 속에서 기쁨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고통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마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난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지속되는 기쁨의 핵심이다.